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부동산 콘텐츠 대왕부동산TV의 제동식입니다. 전국의 주택시장이 역대급 불장인데요. 8월 26일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과연 집값이 조정될까요? 아니면 거의 영향 없이 지금처럼 상승 추세를 유지할까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먼저 미국 총통화량입니다. M2라고 표현하는데요. 2001년도에 닷컴 버블, 그리고 2008년도에 세계 금융위기, 2012년도에 유럽 재정위기, 이렇게 세 기간을 빨간 원으로 표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곳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가 왔을 때 헬리콥터 머니라고 표현했던 그 당시에 총통화량 증가 표시입니다. 그리고 작년과 올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총통화량 증가 그래프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통화량 팽창은 조족지혈인 거죠. 현재 미국 총통화량은 20조 5,412억 달러입니다. 원화로 계산해 보면 1달러당 1,100원이라고 했을 때 2경 2천조 원이 넘습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죠. 이 총통화량 그래프를 좀 더 확대해 봤는데요. 이 화폐량 증가와 화폐 가치는 반비례합니다. 그리고 2021년 바이든과 옐런의 조합, 이 슈퍼 재정 부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달에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승인한 뒤에 인적, 물적, 인프라 투자 법안인 미국 일자리 계획과 가족 계획을 잇따라 제안했고, 이 총 예산 규모는 4조 달러라고 하는데요. 이미 승인한 1조 9천억 달러와 인프라 투자를 제안한 4조 달러를 합하면 5조 9천억 달러, 원화로 하면 6,600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엄청난 돈이 시장에 풀리는 거죠. 우리나라의 총통화량을 한번 볼까요?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6월달 기준입니다. 이곳은 2008년 금융위기 때이고요. 이 부분 빨간색 원 그래프는 작년도와 올해 통화량 그래프입니다. 이 코로나 이전에는 연평균 증가율이 6 내지 8%였는데요. 작년 코로나 발생 이후 올해는 월별 증가율이 약 10.8%로 연평균 9 내지 11%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413조 원입니다. 한국도 통화량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통화량과 화폐 가치는 반비례한다고 그랬죠? 통화량이 증가하면 화폐 가치는 하락합니다. 통화량이 폭증하면 화폐 가치는 폭락합니다. 그때 자산 가격은 폭등하게 되어 있고요. 만약 이때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요즘 언론에 자주 내리는 벼락거지가 되는 겁니다. 이때는 실물 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래야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해지를 할 수 있는 거죠. 만약 폭락론자들이 떠들어대고 있는 폭락이 온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저점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잡지 못합니다. 추가 하락에 대한 공포심리와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용기가 없으니까요. 다음은 우리나라의 총통화량과 주택가격 지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1996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26년간의 총통화량과 주택가격 지수를 비교한 표입니다. 이 파란색 라인이 총통화량이고 검정색 라인이 주택가격 지수입니다. 총통화량이 주택가격 지수보다 높게 위치해 있었던 곳은 두 군데입니다. 첫 번째는 IMF 외환위기 때입니다. 이때 총통화량이 주택가격 지수보다 높았고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주택가격 지수가 총통화량보다 높은 위치에 있고요. 그때 주택가격 지수는 약간 조정된 모습이었습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는 총통화량이 주택가격 지수보다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 통화량 그래프를 주택가격 지수 그래프가 곧 추월할 것 같은데요. 올 하반기와 내년도에는 이런 그래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현재의 상승 추세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표는 tradingeconomics.com을 참고했습니다. 다음은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비교표입니다. 빨간색 라인이 한국이고요. 파란색 라인이 미국입니다. 현재 한국은 기준금리가 0.5%이고 미국은 0 내지 0.25%입니다. 꽤 상당 기간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 미국은 테이퍼링에 대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 델타 변이가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에 가하는 영향력이 예상보다 다소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 연준의 매월 1,200억 달러의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테이퍼링 여부에 대한 관심은 미국 시간으로 26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잭슨홀 미팅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잭슨홀 미팅은 미 연준과 40여 개국 중앙은행 총재 등이 참여하는 경제 통화정책 학술 토론회입니다.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은 이번 주 26일 목요일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경제성장률과 물가 등에 대한 한국은행의 수정 전망도 발표됩니다. 이 경기 회복과 물가 오름 확대, 가계부채 관리라는 이유로 인상을 예상하는 쪽과 델타 변이 확산, 경기 둔화, 가계이자 부담이라는 이유로 동결을 해야 한다라는 두 가지 전망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3년 3분기에 첫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성장, 물가, 실업률 등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유동적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과거의 현재와 비슷한 부동산 시장 환경에서 본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했었던 2005년 8월부터 2008년 8월까지 3년간의 실물자산 시장에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참고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05년 8월 3.25%에서 0.25%포인트를 인상하기 시작해서 2008년 8월 5.25%까지 3년간 2%포인트를 인상시켰습니다. 그 기간에 총 통화량 M2는 1,007조 원에서 1,390조 원으로 38%가 증가했습니다. 이 총 통화량이 38% 증가했다면 화폐 가치는 반대로 하락한 거겠죠. 그렇다면 실물 자산인 주식이나 주택 가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은 일반 경기의 선행시장인데요. 그 당시 코스피 지수는 2005년 8월 달에 1101포인트에서 2007년 말 2000포인트를 찍고 한참을 내려와서 2008년 8월 1537포인트인데도 3년 동안 39.6%가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주택가격 중에서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입니다. 이 기준금리가 2%포인트 인상됐던 3년 동안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2019년 1월을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21%가 상승했습니다. 대개 금리와 주택가격은 반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같은 방향일 수도 있고 반대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기준금리 한 가지로만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고 너무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음은 가계대출 연체율입니다. 자, 그렇다면 금리를 올릴 때 과연 가계대출 연체율은 어떻게 관리되었을까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2005년 8월 이 가계대출 연체율은 1.6%였습니다. 그리고 3년 뒤 2008년 8월 0.7%로 0.9%포인트가 낮아졌고요. 2021년 6월 현재 가계대출 연체율은 0.2% 수준으로 거의 완벽하게 이 가계대출 연체율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입니다. 이 아실 자료를 참고했고요. 기준금리가 오르고 있는 이 기간 동안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08년을 제외한 2005년부터 계속해서 입주 물량이 감소하고 있고요. 이 적정 수요인 47,790가구를 한 번도 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 빨강색 막대 그래프 올해와 내년 이후 입주 물량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일보에 나와 있던 기사 내용인데요. 나홀로 상승, 집값 어떻게 잡나? 각국 중앙은행도 골머리. 이 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8월 초에 발표한 부동산 가격 현황에 따르면 2015년을 100이라고 볼 때 38개 회원국의 올 1분기 주택가격 지수는 137.39이고요. 2015년에 비해서 37.39%나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전에 비해서는 평균 9.4% 오르면서 최근 30년간 최고 상승률이라고 하는데요. 2015년 이후 12% 오른 한국은 명함 내밀기가 쑥스러울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값이 한국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오른 뉴질랜드에서 중앙은행에게
부동산 안정이라는 정부의 정책 목표를 고려하도록 강제하다가 크게 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에서는 펄펄 끓는 집값, 마지막 분출인가 천장 위에 천장인가 라고 하는 기사 제목인데요. 13년 만에 최대 상승, 이보다 더 뜨거울 수 있을까? 20대에서 60대까지 너도 나도 영끌, 이젠 금리 인상만 남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부 대책의 약발이 듣지 않는 가운데 마지막 남은 수단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밖에 없지만 큰 폭의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도 대출자들의 임계점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은 기준금리가 3% 이상, 실제 납부금리가 4.5% 이상 정도 되어야 주택가격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집값 잡겠다고 함부로 기준금리를 급하게 올렸다가는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겠죠. 제1금융권 대출의 90% 이상이 고신용자와 중신용자 대출이며 취약차주 대출은 더욱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한두 차례 금리 인상으로는 현재 집값 추세를 꺾을 정도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고요. 당분간은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콘텐츠를 올리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